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또 배경이 좀 독특하죠? 저희 송파에 있는 저희 카페 사무실의 또 다른 장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 패턴 리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서법 중에서 특히 책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턴 리딩은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또 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또 독서 습관, 아마 수천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책 읽기를 바꿨던 그런 독서법인데, 그 패턴 리딩을 제가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책 읽기 한 3분의 1은 책 자체를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고요, 책을 고르는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신 적이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책을 발음 기호를 외웠다고 해서 그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100번쯤 읽으면 어떨까요?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책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책이 흔치 않았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이나 지금 뭐 좀 젊은 분들은 책이 너무 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어릴 때 책,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책을 막 사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서관도 늘고 있고, 워낙 많은 출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원서를 보는 분들도 많아졌죠. 기본적으로 책이 많아지지 않으면 선택권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책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책 고르는 법을 모르니까 사실 읽기 힘든 책인데 골라놓고 이걸 뭐 독서법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모르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그 책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학습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한번 교재를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학기 시작해서 교재를 받아보면 내용 잘 모르잖아요. 다 수업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죠.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즉 대표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그 책을 꾸준히 읽으면, 뭐 2번, 3번이라도 읽으면 적어도 모르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커버링 돼야지 이제 좋은 책이지, 모르는 내용으로만 가장 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성경이 너무 읽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원래 성경책이 읽기 힘듭니다. 왜냐면 성경책은 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전, 이렇게 뭐 찾기 좋게끔 만들어 놨지 읽기 좋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살 때 꼭 권하는 게, 읽기 편한 성경책으로 사라.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장절로 나눠져 있죠. 이게 찾기는 편한데요, 문장 하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이 바뀌어 버리죠. 이런 어떤 시선 처리라든가, 또 대부분 성경책은 한 줄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그 페이지 안에서 막 둘로 나눠지고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전으로서의 어떤 편집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읽기 좋은 책으로 만든 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뭐 역사순으로 배열하는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읽기 편한 뭐 단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책들이, 성경책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는데, 너무 읽기 힘든 책을 놓고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말이죠. 바이블이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 자체가 이 한 권이 소규모의 책이 그 분야를 증명하는 책들인데, 바이블의 또 다른 의미는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바이블을 원래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그 신약의 수많은 얘기들이 믿어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즉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설명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이블에 해당되는 책은 처음부터 고르시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무엇을 배우시든 간에 그 분야의 바이블을 첫 책으로 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처음 교회에 오겠다는 분한테 성경책을 주고 이걸 읽어봐라. 저는 사실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든 거죠. 불교를 처음 믿는 분한테 금강경 이런 거 주면서 읽어보라고, 불교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알 수는 있는데 그 책 통해서 바로 불교를 이해하기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 책 때문에 그 종교를 멀리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기 쉬운 책을 고르고 그 책을 먼저 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어야죠. 제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철학책들을 읽기 시작하려고 대학교 1학년 때 서점에 갔는데 친구가 추천해준 책은 너무 힘든 책이었어요. 왜냐면 인문학도인 친구가 교재를 하는 책이었어요. 뭐 두께가 뭐 2권짜리는 한 이만큼? 3,500페이지, 2,500페이지가 아직도 페이지도 기억해요. 서양 철학사 상하라는 2권짜리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아마 서양 철학을 시작했으면 영원히 철학이라는 담을 쌓았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뭐 기법이나 그 독서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책을 골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서양 철학사 백장면이라는 뭐 중학생용인가 고등학생용인가 이런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수백 권 정도의 철학책을 읽은 상태죠. 덕분에 저희 사무실 서재에 가면 많은 철학책들이 있고 그 읽은 책들 덕분에 제 강의에 많은 철학들이 또 녹아지게 되는데요. 첫 책이 쉽지 않으면 두 번째 책도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책 고르실 때 신중하세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책 골라주실 때 그 본인이 읽었을 만한 책 말고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 더해져서 언젠가 그 어려운 책도 읽게 되는 거고 뭐 원서도 보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원서 준다고 해서 절대 읽을 수가 없거든요. 페타님은 그 점에서 책을 고르는 법을 강조하고요. 저희 뭐 마스터 과정 할 때는 그 수강생들과 함께 이제 제가 서점에 가서 같이 책 골라보는 훈련도 하는데 책 고르는 것만 잘해도요. 독서의 한 3분의 1은 끝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책이라는 것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책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좀 읽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 목록 같은 것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날이 있겠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책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라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